안녕하세요. 타란툴라콜의 멍이멍입니다. 이번 영상은 타란툴라 브리딩 실패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타란툴라 하면 이제 브리딩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브리딩까지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질문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아마도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제 영상이 지금 몇 년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영상을 처음 보면서 입문하신 분들 아니면은 제 영상 계속 보면서 개체까지 많이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키워서 암컷도 만들어지고 또 수컷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브리딩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질문을 하면서 대부분 실패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브리더들, 좀 국내에 좀 유명한 브리더들이랑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브리더들과 대부분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브리더라고 하면 그래도 국내에 이제 산란철에 그래도 수십 개 이상, 매년 수십 개 이상 보는 브리더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3개 중에 1개 정도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왜 실패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와 가장 이제 대중적인 사례와 그리고 원인 그리고 이런 분석도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사례가 메이팅을 하고 탈피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무조건 산란을 해서 결과까지 나와서 무정란이나 아니면 알이 썩었다 이게 아니라 메이팅을 하고 나서 그냥 깜깜무소식이었다가 탈피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암컷이 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중매, 흔히 이제 중매라고 하겠습니다. 좀 웃긴 내용이지만 이제 중매를 했을 때 암컷이 탈피기간이 가깝거나 아니면 배에 복부에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알이 생성하기까지도 너무 기간이 짧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탈피를 연결해요. 근데 제가 브리더들이나 많은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탈피하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리셋되는 게 훨씬 낫다. 다시 붙일 수 있으니까. 다시 붙일 수 있는 기간이 또 있고, 근데 대부분 또 이런 게 있어. 또 야생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또 이런 경우들이 수컷을 또 영양분을 또 잘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란은 못하는 컨디션인데 굳이 수컷을 공격하고 수컷을 물고 메이팅이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수컷을 먹고 나서 복부가 커지고 나서 갑자기 엉덩이가 검해지면서 탈피를 한다.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요. 오히려 탈피를 하고 정상적인 컨디션의 개체보다 지금 앞서 말한 그런 사례에 있던 먹고 탈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탈피하고 옷가리 이제 털가리를 한 암컷들이 몸에서 이제 페로몬 냄새가 나고 그리고 수컷도 더 그런 암컷들한테 되게 열정적이거든. 그래서 암컷도 무조건 수컷만 첫 번째 정자망을 쳐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암컷도 깨끗하게 탈피를 시켜놓고 둘이 만나게 해주는 게 좋다. 이래도 또 수개월 지나서 또 탈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암컷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탈피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럼 암컷이 메이팅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해요? 탈피하고 나서 그리고 산란철 얘네들이 계절을 맞춰야 돼요. 계절 현역으로 있는 계절들에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에서는 오너멘탈 같은 경우는 가을에 메이팅해서 봄에 산란하는 게 좀 좋고요. 지타류 같은 경우는 좀 이른 봄, 여름부터 해서 메이팅해서 이른 봄, 그리고 판포도 비슷하고 대부분 한국 기온에서 봄에서 산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제가 파충류 쪽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을 때 똑같이 산란철들이 대부분 존재하는데 대부분 한국 기온으로 봄이라고 해요. 야생에서는 그러니까 암컷끼리 이제 자매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컷들이 여러 마리가 모여서 그 중에 한 마리가 탈피를 해서 이제 페로몬 냄새가 나면 이제 수컷이 멀리서 찾아와서 가까운 데다가 은신을 하고 올라가서 깨끗한 애랑 메이팅을 하고 그리고 옆에 또 탈피가 좀 지나서 페로몬 냄새가 조금 덜한 암컷들한테도 가서 메이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매 집단이라 그래서 대부분 타란툴라가 한 곳에 많이 모여있긴 합니다. 그 한 곳이 몇십 cm가 아니라
그냥 수컷들이 왕래할 수 있는 좀 거리, 그리고 암컷들과 서로 만나서 싸우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포지해서 산다고 합니다. 예전에 해외 자료 같은 거에 나와 있는 게 지타류가 수컷을 잡아먹은 게 좋은 메이팅의 징조다라고 옛날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맞아. 그 자료 나도 기억나는 것 같아. 지타류 같은 경우는 맞아. 지타류가 아무래도 수컷도 좀 작고 암컷 대비 월등히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암컷이 사납고 사나워. 그래서 메이팅을 했을 때 나무성 지타류 같은 경우는 다리가 길어서 수컷이 빠져나가 이렇게 찌르고 탁 점프해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암컷이 이미 리치가 너무 길어서 그냥 도망가는 애를 공중에서 잡아서 물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판포나 이런 체급이 비슷한 애들은 메이팅을 하고 암컷이 물려고 해도 수컷도 같이 싸워, 밀어, 버텨. 그 힘을 버티는데 지타류 같은 경우는 그냥 감긴다고 해야 되나? 암컷의 리치가 너무 길어서 수컷을 아예 감아버린다.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게 산란은 잘했어. 근데 알집도 잘 만들었고 20일 이후, 30일 이후에 결과를 봤는데 무정란이 있는 경우. 이게 또 사실 이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 아까 그러니까 산란을 전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산란 전이잖아. 그러니까 과정 중에 실패하는 거라서 그것도 이제 포함을 시켰지만 산란한 후에 가장 많은 게 이건 것 같아. 산란을 했다면? 산란했다면. 그 뒤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알집을 잘못 만드는 경우, 그리고 알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게 제일 많아. 무정란이.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재밌어요. 과거에는 한 2015년도 전에는 무정란이 나오면 무조건 수컷이 고자라고만 얘기를 했어. 진짜로. 그때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암컷도 이렇게 브리더들이 막 전업 브리더들이 있거나, 그리고 막 샵들도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거미 가격이 오히려 그때는 되게 시장이 되게 작았거든요.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요. 유튜브도 없었고 흔히 그냥 네이버 카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보기도 어렵고 입문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어서 암컷 한 마리에 수컷 한 마리 정도 메이팅 정도면 충분하다. 그냥 차라리 다른 종을 더 투자를 하자. 약간 이런 식이어서 만약에 수컷 하나를 붙여서 암컷이 무정란이 나오면 흔히 말하는 이제 욕하면서 이 고자 새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암컷을 3-4마리씩 준비를 하고 수컷 하나 갖다가 여러 마리 돌려서 메이팅을 했을 때 오히려 가장 기대했던 컨디션 좋고 가장 큰 암컷이 올 무정란 나는 경우들이 있고, 메이팅도 한 3차례 이상 하고, 그리고 가장 작은 암컷, 좀 탈피도 안 한 암컷, 그리고 컨디션 좋지 않아서 마지막에 수컷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붙여볼까 하다가 뭐 한 3번째, 4번째 있던 이런 후보 암컷들한테 붙였다가 오히려 올 클린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무조건 수컷의 문제가 아니라 암컷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정란을 산란하는 경우가 뭐 비율로 보면은 그래도 수컷이 제대로 된 정자망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그래도 제일 많겠죠? 그렇지. 왜냐면 정자망이라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수컷 같은 경우도 정자망을 이제 망을 치고 위에다가 정액을 뿌리고 뒤집어서 이제 식각에다가 이제 정자를 보관하는 그 기관에다가 담는데 허공에다 하는 경우들이 있고, 좀 생각보다 그 마지막 작업을 수행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배회성이 특히 심합니다. 배회성이 특히나. 흔히 말하는 그냥 원시적인 초대형 종들이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 골리앗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빈번히 있습니다. 한 3마리 중에 1마리 정도는 무조건 정자를 이제 뿌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담는 거를 아예 못하고, 아니면은 뿌려놓고 멍 때리고 그걸 또 먹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경우들이 3마리 정도 중에 1마리 정도는 꼭 나온다. 이런 거 보면 배회성, 이제 골리앗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초대형 종들은 그런 사례가 많아요. 수컷이 그 수행을 못해. 그러면 지타류는 정자망을 제대로 못 친다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지타류는 잘해요. 수컷이 만약에 벽을 못할 정도로 다리에 손상이 입어서 탈피를 했을 경우, 아니면 다리가 2개 정도의 부절이 나도 대부분 딱 거기에 맞춰서 수행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성숙한 암컷의 배에 준비된 알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기에 맞춰서 알이 준비된 경우가 있는데 메이팅을 시켰는데 사육자가 보기에 메이팅을 한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된 경우,
말 그대로 수컷을 만나서 자극만 받은 경우 그냥 무정란을 산란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 킹바분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킹바분이 메이팅을 한 것 같은데, 킹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삽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암컷이 되게 아파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얼핏 봐서는 삽입이 이루어진 것 같이 수컷은 해놓고 도망을 가는데, 암컷은 그냥 멍 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정란을 나는 경우가 킹바분이 좀 있어요.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킹바분이 또 무정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흔치는 않은데 검게 썩은 알을 산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질병이라고 분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지금 우리 회원님들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 알집이 썩었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뭐가 잘못됐다. 중간에 내가 스트레스 줬나? 흔히 옆에 컴퓨터를 켰는데 밥을 먹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내가 건드렸다. 내가 막 되게 자책을 많이 해요. 근데 검은 알을 산란할 경우가 있어요. 이미 상한 알을 생산하는 거를 제가 직접 저도 봤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도미니카 스틸리블루랑 아마 포모사였던 것 같은데 알집을 다 이제 바구니에 잘만 누구보다 완벽한데 생식기에서 검은색 알이 썩은 알이 나오는 거예요. 물처럼. 그래서 내가 다음날에 그냥 썩은 알 뺏어서 냄새 봤는데 고약하더라고. 근데 그런 암컷들이 또 오히려 도미니카 스틸리블루는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죽었던 것 같고, 그리고 포모사 같은 경우는 살아났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왜냐면 둘 개체 다 암컷의 생식기에도 날파리가 꼬이더라고. 좀 남은 체액이나 그런 진득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좀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알이 썩었다는 게 알집을 내가 스트레스 줘서 뭔가 알집이 뭔가 속 안에 터졌을 거다, 이것보다는 까만 알도 들어온 알, 흠이 좀 더럽다고 해야 되나? 좀 상한 알을 생산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같은 종이라고 생각해서 메이팅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등갑에 무슨 색깔 나고 색깔 지역 같은 나라에서 나오고 해서 붙였는데 다른 종인 경우. 이게 판포가 많이 그랬죠. 과거에 판포가 브리딩이 아예 안 됐어요. 2000년도 10년도 전에는 메이팅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진짜. 왜냐면 판포가 그때 비싸지도 않았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풀려있던 게 판포였었고, 비싸긴 했다. 하지만 6, 7만 원. 그래도 성체 매물이 있었어. 그때는 지금만큼 되게 잘 키웠어요. 정말 회원님들이 꼼꼼하게 잘 키워서 성체까지 만들어서 매물대가 되게 많긴 했었어요. 성체 매물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원으로 이용해서 이제 브리딩 해보시는 분들도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지금은 되게 다양하지만 그때는 판포 하나만 정복해도 큰 명예와 브리더로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도전을 많이 했던 걸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이 실패를 했던 이유가 아마도 그런 사례지 않을까. 그때는 판포 마찰라도 없었고 그냥 판포 에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치? 판포 부핑 레드블럼 몇 종 없었는데 그냥 다 붙인 것 같아. 똥 판포로. 다 결과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젊은 암컷들 그리고 같은 라인 들을 로컬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메이팅을 하다 보니까 성공률이 올라갔어. 부정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메이팅 된 암컷에다가 추가 메이팅을 계속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좋죠. 그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책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해결책으로?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보다는 2번, 3번이 더 좋겠죠. 근데 브리딩 해보면 알다시피 정말 스치듯이 한 번의 메이팅도 클린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3번, 4번 붙이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만 브리더들이 멘탈을 조금 유지하려면 최소한 많이 붙여서 실패하는 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고, 이 정도 했으면 안 되는데 한 번 메이팅 스치듯이 하고 무정란에 나와버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두 번 더 만나게 해줬을까?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멘탈 때문이라도 여러 번 메이팅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실패하는 3번째 사례가요, 산란 시 제대로 알집을 못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암컷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거미줄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한 암컷의 컨디션과 아니면 질병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되게 속상한 게 제일 피눈물 나죠. 피눈물 나. 하루면 끝나야 되는 예를 들어 하루면 끝나야 되는 애가 며칠 동안 거미줄만 치는 거야. 그리고 흙이 다 들어가서 맞아요. 자기도 잘 안 되니까 다시 거미줄을 제껴서 버리고 다시 거미줄을 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다. 아마도 알집 못 만드는 경우는 암컷의 좀 컨디션 경험도 있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첫 번째 클린한 암컷들이 두 번째 산란했을 때 정말 두껍게 만들거든요. 그 두껍다는 기준은 우리가 개봉할 때 내가 알집을 수거해서 언박싱을 했을 때 까도 알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드는 알들이 있어요. 물론 되게 얇게 만들어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성공했지, 이런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성숙하고 한 번이라도 클린하게 번식한 경험이 있는 암컷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굉장히 두껍게 알집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 점점 두꺼워져. 경험이 있는 거겠지. 그러면 초산을 잘한 개체들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당연하죠. 만약에 알집을 첫 번째 잘 못 만들었던 암컷 같은 경우는 또 반복해서 두 번째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브리더가 이럴 때는 조금 더 청결하게 바닥재를 굉장히 유지해줘야 되고, 그리고 통풍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좀 먹이 공급도 다양하게 좀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알집을 잘 못 만드는 경우 같은 경우는 환경 요인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암컷이 컨디션에 따라 또 좌지우지 되거든요. 암컷이 정말 좋은 컨디션에 산란을 하면 돔까지 만들고, 아니면 만약에 은신처도 없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판포가 은신처도 하나도 없는데 진짜 클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수영장 만들듯이 만드는. 그래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게 성공한다고? 근데 대부분 그분들을 이제 다시 흔히 카페에서 닉네임 같은 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그 사육 환경에 대해서 산란 세팅까지는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메이팅도 많이 시켜줬고, 그리고 좋은 먹이 계속 공급했고, 바닥재도 되게 자주 갈고 좀 청결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보이긴 합니다. 이게 제일 억울한 케이스예요. 어미가 알을 먹어버리는 경우. 이게 브리더들이 가장 많이 속상해요. 대부분 타협을 못해. 대부분 알을, 재밌는 게 일주일 있다 먹거나 그러지 않고 개봉일에 앞뒤 며칠 안에서 먹거든요. 내가 만약에 25일날 아니면 20일날 개봉을 20일날 개봉을 하기로 했어. 근데 20일날 개봉을 못하고 한 22일날 개봉을 일이 바쁘신 거나 그래서 22일날 개봉을 했는데 먹었어. 그리고 가장 화나는 거는 그 와중에 바닥에 림프들이 굴러다니는 경우들이 있고. 무정란이라고 먹는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생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모르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깨끗한 알집을 먹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어미가 그 20일 전후로 먹는 거는 어미가 알집을 초반에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내용물 과정 중에 뭔가 상했거나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미도 모성애가 있어요. 날파리가 꼬이고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도 끝까지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일까지 가서 도저히 이 알은 버티지 못하겠다 해서 먹어버리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림프가 바닥에 흥그러졌다. 이거는 이미 안에 걔네 림프는 살았겠지만 이 안에 썩었거나 아니면 무정란 비율이 많았거나 그러면 어미도 이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다 먹어버리는 과정 중에 이제 흘러내려서 떨어진 경우지, 그거를 만약에 다시 브리더들이 그거를 하루 이틀 먹기 전에 꺼내서 만약에 개봉을 했었어도 이미 그 살아있는 림프도 이미 상하는 과정 중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낮은 비율로 그냥 깨끗한 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정말 낮은 비율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몇 번 경험이 없어요. 이게 궁금할 정도로 바닥에 림프들이 흥걸어져 있어. 근데 림프를 잡아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고약하지도 않고 괜찮아. 알집은 깔끔하게 먹었지만 나도 궁금해. 얘가 왜 먹었을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손에 꼽힐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경험이. 어미가 알을 물고 있는 기간에 먹이 급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해요. 누구는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얘가 배고파서 먹는다. 그러니까 산란을 너무 소모적으로 했을 경우 배가 완전 동전만하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주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브리더들, 제 브리더들 측근에서도 주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배고프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초반 10일이나 15일 뭐 이런 정도 때까지는 먹이를 안 주는 게 맞고,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면은 어미가 알을 뒤집어주고 물고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 때가. 맞아. 뒷다리만 하나씩 올려놓고 똑같아요. 그때는 이제 먹이 활동을 하니까 먹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대부분은 안 주는 거죠? 대부분은 안 줘. 대부분은 안 줘요. 먹이, 좋은 포인트예요. 산란하고 나서 먹이를 주냐 안 주냐도 브리더들마다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지인분들, 많은 분들이 알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먹이는 공급을 안 하는데, 가끔 배가 너무 작아 보여서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고 잘 먹어요, 주면.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럼 수분 공급은 어떻게, 이게. 수분 공급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막 알에 물 묻어가지고 썩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집에 물을 간접적으로 뿌리는 것보다는 안에 습도를 좀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알집이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알집이 외부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알집을 굴리면서 수정하고 뭔가 이런 환경적으로 꼭 어미가 컨트롤을 잘못했을 때 실패하는 정도였으면 이미 다 멸종을 했대요. 그냥 정말 알집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따라할 수 없는 과학적인 게 있어요. 집을 만들고 바닥에, 그리고 그 체액을 알과 어떤 용액을 뿌려. 근데 그 용액이 굳어지면서 알을 코팅을 시킵니다. 정말 견고하게 코팅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클리어층 같은 거지. 거친 스프레이 도색을 뿌리고 그 용액들이 들어와서 클리어층을 만들고 거기에 알이 들어가서 이렇게 감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집이 숨을 쉽니다. 건조할 때는 오히려 공중에 있는 물기를 빨아들이는 게 알집의 역할을 하고, 너무 습할 때는 또 배출까지 합니다. 고어텍스 같은 거. 그렇지. 물엔 젖지 않는데 수분은 왔다 갔다 하는. 알집이 숨을 쉬어요. 내가 봐도 되게 신기해요. 브리딩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아마 이것도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재미있게 봐주시고, 이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저 말고도 워낙 유명하신 브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해서 재미있게 이야기 한번 또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